자, K5의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일단 먼저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이 차를 일반인이 구매할 때 보는 그 눈높이로만 볼게요. 일단은 디자인은 앞면부는 굉장히 멋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기존의 대비 이제 뭐 다른 차종 비교하지 말고 기존 거 대비 저는 훨씬 더 멋있고 약간 영해진 느낌이라고 봐요. 저는 30대 중반인데 제 나이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이에요. 그 가운데 그릴 이쪽도 예전에 그 약간 신수염고래처럼 막 이렇게 넓고 막 이랬는데 얘는 조금 더 얇아지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뭔가 잘 빠진 느낌이에요. 좀 더 얇으니까 그냥 우리가 차를 사려고 딱 봤을 때 첫 느낌은 그냥 예뻐요. 예쁘고 그냥 멋있다, 남성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글도 많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댓글이 카마로 닮았다, 아니면은 뭐 푸조 508 닮았다, 앞부분이 약간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 실제로 앞부분 느낌이 그래요. 이 뒷면은 사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대부분 차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요즘에 시그니처와 가운데가 이렇게 라인이 붙어 나오니까 뒷부분 램프가 그렇게 나올 거는 예상을 했는데 유일하게 예상을 벗어난 부분이 이제 점선이라는 거. 근데 뭐 K7도 그렇게 점선으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도 뭐 뒷부분은 그렇게 와우 놀랍지는 않다, 뭐 이 정도인데 저는 K7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뒷면에서 그 양쪽에 테일램프가 불이 켜진 거 말고 걔가 꺼진 상태에서 가운데 점선 라인만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봤는데 그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은 이제 네 종류가 16부터 19인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휠 자체가 16인치 렌터카 전용 얘만 빼고서는 다 예뻐요. 16인치 렌터카 전용 휠은 너무 성의가 없어. 성실하지 못하고 인테리어가 이제 중요하죠. 요즘에 이번 연도 연말에 나오는 차들이 뭔가 이렇게 패턴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모든 실내는 LCD에 최첨단의 느낌이 강하게끔 모든 차종들이 신차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뭐 역시나 LCD랑 이렇게 최첨단 느낌으로 나긴 공조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예상을 벗어난 차이점이 이제 기어가 당연히 버튼식이 얘도 버튼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이얼로 나온 거, 변속 다이얼로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좀 의외예요. 기어가. 그리고 이제 13인치 LCD 클러스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테마형 클러스터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날씨에 따라서 밝기가 조절돼요. 시간에 따라도 되고 밤이면 어두워지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막 구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와 감탄하다가는 이제 작살 나겠죠? 뭔가 따로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 당연히 이제 있어야죠. 없으면 섭섭하지 이거 안 주면.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LCD로 나올 걸 예상했고 했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좀 충격인 게 10.25인치가 나왔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랜저가 더 상위 트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걔는 12.3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데 얘는 10.25인치라 클러스트가 더 크고 내비가 더 작은,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는 거, 버튼이 있고 터치하는 식. 물론 이게 편하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이 더 편하대. 좀 더 신형의 느낌은 없다. 근데 이게 나는 웃긴 게 버튼이 다 오른쪽에 가 있어. 운전자한테 더 멀잖아. 좀 운전자가 만지기에는 왼편에 이게 몰려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기분이 그래 그냥. 자, 그리고 동급 최초로 이제 여기에 음성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이걸로 뭔가 내비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열선 틀어줘 하면 열선이 나오고, 야 통풍 틀어줘 그러면 통풍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되긴 되겠죠. 근데 인식을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정말 버튼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편할 정도인가?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해봤으니 당연히 모르겠지. 그리고 이제 카톰이라고 해서 차에서 가정의 조명, 에어컨, 가스 차단기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차에 들어간 거는 약간 의외이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안 쓰던 사람은 계속 안 쓸 것이고 이거를 써봤던 사람은 계속 쓸 것이고 케바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 시스템 역시나 있죠. 이거에 대한 뭐 정말 공기를 얼마나 청정하게 해서 했는지 그 차이는 역시나 우리가 검증이 자동차 기자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이런 것들은 그거 보시면 돼요. 후측방 모니터 BVM은 뭐 다들 아시죠? 깜빡이 틀면 이제는 계기 플러스트 이제 옆에 보여주는 거, 소나타에도 있던 그게 있으면 이제 당연히 빌트인 캠도 있겠죠. 거기도 박혀 있으니까. 디지털 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여갖고 주차를 보조해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꺾여서도 주차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처럼 전후진 제어라고 딱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그냥 소나타처럼 빼는 거 그 정도예요.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도넛형 본배라고 해서 왜 음식으로 이름을 지었지? LPG 차량인데, 제가 이걸 EPD한테 얼핏 좀 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뭔 소린지 날 잘 모르겠고, 차설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가 보는 건 그거죠. 그냥 트렁크가 기존 K5 대비 30% 정도 적재 공간이 넓어졌다.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있는데 있어요. 이제 1.6 터보, 가솔린 2.0, 하이브리드, LPG, 출력하고 토크가 이렇게 자료는 명시가 돼 있어서 이제 여기 띄워줄 거예요. 편집자가 여기 나오겠죠, 화면에. 연비는 없어요. 여기 정보는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첨단 신기술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현대 기아의 옵션들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청난 게 또 막 바뀐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뭐 충돌 방지 보조, 이탈 보조, 운전자 주의, 하이빔 보조, 뭐 후측방 보조, 안전하차 보조, 편집자가 이걸 다 띄워줄 거예요. 이 사진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 읽으면은 제가 목이 마르니까 꼭 화면 멈춰서 보시면 돼요. 직접 편집하실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뭐 곡선에서 좀 감속해주고, 이제 편의 사양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원을 보면은 이제 소나타 뭐 K5 SM6 말리부 비교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나타보다 진짜 요만큼 더 길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말리부보다는 작은 거예요. 컬러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원래 여러 개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역시나 뭐 블랙 앤 화이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요트 블루라는 게 뜬금없이 하나 보라색인지 뭔지 하나 파란색인지 딱 있죠. 얘가 1.6 터보 전용 K5가 지나갔는데 얘가 파란색이야. 그러면 걔는 터보인 거예요. 그냥 딱 알아보기 쉽죠. 외장 컬러나 내장 컬러를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놨어요. 알아보기 쉽게. 내장 컬러도 딱 두 종류예요. 블랙이랑 섀들 브라운.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 다양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되게 고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함이나 막 헷갈리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트림은 총 4개예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4개고, 이제 옵션 이런 거 내용을 보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패키지 트림이 있잖아요. 옆에 이제 부가로 옵션지라는 거,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뭐 내비게이션, 헤드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에서는 첨단 신사양 7개 패키지를 전 트림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전 트림 운영. 이게 뭐냐, 이 4가지 트렌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여기에다가 이 패키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트림에다가도 기존에는 그 트림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패키지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다가와요. 내가 필요한 것만 저 트림에서도 딱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낮은 순으로 볼게요. 2.0 가솔린은 트렌디가 2,351만원부터 시작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거는 2019년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만 2,351만원이고 내년 1월부터는 2,395만원이에요. 44만원 정도가 올라요. 그러니까 전 트림 최저가 2,351만원, 프레스티지가 2,592만원부터 시작, 노블레스가 2,783만원. 그냥 보세요. 자료 띄워줄게요. 목 아파. 자, 그 다음 1.6 가솔린 터보 2,430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죠. 2,749만원부터 시작 해가지고 내년에는 2,785. 가격을 봤으니까 여기 들어간 옵션을 봐야겠는데, 일단 그냥 사진 띄워줄게요. 이 사진을 봐요. 자료가 잘 이렇게 나오고 있죠. 트렌디가 당연히 이렇게 뭐가 많고, 이제 위에 상위로 갈수록 글자가 줄어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트렌디는 워낙 많아서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노블레스부터 좀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옵션지를 한다고 해도 노블레스의 웬만한 옵션들이 거의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 놓칠 수 없는 것들, 일반 구매자들이 뭔가 이렇게 특수한 기능 말고 놓칠 수 없는 것들이 12.3인치 풀인치 칼락, 이게 내비게이션이랑 클러스터 이게 노블레스예요. 물론 저 트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 트림에서 트렌디에서도 얘를 따로 돈을 내고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게 내장되어 있는 옵션은 노블레스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를 샀는데 얘가 내비가 없어, 막 모니터가 없어 이러면은 이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블레스를 하고서 약간의 옵션, 썬루프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테리어 선택도 시그니처만 돼요. 블랙,
브라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시그니처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그니처부터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아까 말대로라면은 트렌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못 넣는 거. 아, 못 넣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옆에 있는 선택 품목 중에도 그러니까 노블레스만 넣을 수 있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여기를 이제 트렌디도 넣을 수 있게 자유롭게 풀고 이 트림에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양아치. 그러니까 그 말 아니야. 트렌디에 썬루프가 없어. 그러면 썬루프를 넣는 건 돼. 네. 근데 요만한 미니 썬루프가 있어. 그러면 이건 못 바꾼다는 거 아니야. 야, 창조 경제인데? 앰비언트는 그냥 사제로 다는 걸로 해도 이거 시그니처까진 노블레스 정도에서 앰비언트를 해줘야지. 시그니처에서 앰비언트는 자료를 보고서 저희가 이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또 출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인지가 되거든요. 간단하게 내 생각은 그래. 저 옵션은 운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노블레스나 시그니처는 약간 허세용.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여기다 넣은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옵션들은 그 밑에 가 있고 막 내비게이션, 막 불 들어오는 거 요건 다 그 트림에 가 있는 거니까 보여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 트렌디로 갈 수밖에 없고 실용적인 사람들은 트렌디나 프레스티지 통풍 시트가 프레스티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통풍 시트를 위해서도 프레스티지는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풍 시트 중요하니까 국산의 핵심이거든. 사실 국산차가 딱 신형이 뭐 아반떼든 K5든 소나타든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디자인이거든요. 솔직히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면은 실내 디자인, 실외 디자인 둘 다요. 왜냐면은 안에 옵션이나 기능들은 현대기아 다 비슷하게 나와요. K5가 이 기능이 나오면 소나타도 그렇고 이 두 개에 대한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이점보다는 이번에 앞대가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야 뒤에가 엉덩이가 어떻게 바뀌었냐 요 차이, 실내가 어떻냐 요 차이인데 그 기준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K5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봐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만큼 아빠들 타는 차라기보단 점점 30대들이 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한 차들로 점점 스포티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 이 기아 로고만 난 좀 스팅어처럼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거 한다고 진짜 해줄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 제 말을 듣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거예요? 할까? 아무튼 재밌으면 꼭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